여러분, 오늘은 엄마랑 서울 투어를 했어요. 여름에 한국에 오니까 어때? 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해졌어요. 음, 특히 7월은 진짜 여행하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마라서 비도 자주 오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너무 덥고 습해요.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평소에 관광지에 잘 안 가잖아. 학생들에게 서울을 소개하려고 오랜만에 관광지에 갔는데 어땠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으니까 한국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음, 그런데 오랜만에 오니까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어떤 차이점이 있어? 첫 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음,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어요. 맞아. 예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진짜 찾기 어려워졌어.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하니까 가정용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어. 특히 버스를 탈 때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는데 버스를 타기 전에 버릴 곳이 없어요. 음,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불편하다는 말이 많아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고 쓰레기통을 없앴다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서 더 더러워졌어. 또 다른 점이 있어? 커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포장을 할지 음, 매장에서 먹을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음. 맞아. 법이 바뀌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어. 대신 음료를 마시다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직원한테 요청하면 돼.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음, 음식점이나 카페에 좋은 점이 생각났어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팁을 꼭 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계산할 때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 근데 직원이 불친절할 때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진짜 아까워요. 맞아. 직원들의 월급은 음식점 사장이 줘야 하고 팁은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을 때만 내면 좋겠어. 또 음식점이랑 관련된 건데, 한국 길거리 음식은 너무 비싸요. 음, 한국에 오면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외국의 야식점은 음식점보다 싸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음식점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음식점보다 깨끗하지도 않고요. 횟집도 마찬가지야.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면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수산시장이나 횟집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시가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비싸게 팔아. 맞아요.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횟집에 갔는데 맛없고 비싸기만 했잖아요. 진짜 실망했어요. 음, 그런데 리뷰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문제야. 한국에서 사람들이 음식점에 갈 때 네이버 리뷰를 자주 보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 음식점에서도 리뷰를 쓰면 음료나 디저트를 무료로 주니까 더 심해졌어. 그래서 네이버 지도 말고 카카오맵을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음, 리뷰 이벤트를 안 해서 솔직한 리뷰가 많대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생각났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구글맵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 비해 음식점에 대한 리뷰도 별로 없고요. 음. 맞아. 우리는 오히려 구글을 잘 안 쓰는데 외국인 관광들한테는 그게 불편하겠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탔잖아. 어땠어?
이것도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진짜 잘 되어 있고 30분 안에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동대문, 인사동, 명동이 다 가까워서 굳이 시티투어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버스비가 2만 원인데 배차 간격이 40분이라서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4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건 좀 불편하네. 그리고 내렸던 투어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 외국인이라면 불편할 것 같아. 위치도 잘 모르고. 맞아요. 제가 명동에서 한번 내렸는데 명동이 복잡하니까 다시 버스 정류장을 찾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냥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투어버스는 2만 원이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정이 짧은 관광객들은 갈아타지 않고 관광지에 바로 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시간 맞춰서 타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 외국에서 지하철 타는 건 어때? 프랑스나 싱가포르에선 지하철을 탈 때 종착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방향을 찾기가 쉬웠는데 한국은 종착역 대신에 사람들이 자주 가는 역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방향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별로 없어서 캐리어나 쇼핑백을 들고 다닐 때 불편했어요. 대신 가장 좋은 점은 소매치기가 없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소매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신경 쓰느라 해외여행을 잘 즐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 택시를 타야 하는데 계속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택시 앱으로 예약된 택시는 초록색으로 예약이라고 써 있고 이용 가능한 택시는 빨간색으로 빈 차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한국어를 몰라서 초록색이니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색깔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용 불가능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잖아요. 진짜 그렇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당하니까 기분 나빴겠다. 영어로도 표시해줬으면 이해했을 텐데. 맞아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문화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실제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한국에 오면 더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한국인이라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아, 그리고 오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도 갔는데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봐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어. 예전에는 한복을 특별한 날에만 입었잖아. 근데 지금은 관광지에 한복 대여점도 많이 있고 생활 한복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어. 한복 예약은 온라인으로 했어? 아니요. 작년에 갔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길거리에 대여점이 많고 가격도 다 비슷해서 아무 데나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머리 장신구도 많아서 좋았어요. 가방도 무료로 빌려주고요. 경복궁 입장료가 원래 3,000원인데 한복을 입으면 무료잖아. 그게 좋았어. 아,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 주말에는 더 많겠지? 네, 휴가철이라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흐려서 덜 더웠어요. 그러게. 만약 더웠다면 한복을 입는 게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사극을 좋아하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가보는 건 특별한 경험일 거야. 수정이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엄마랑 서울 투어를 했어요. 여름에 한국에 오니까 어때? 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해졌어요. 특히 7월은 진짜 여행하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마라서 비도 자주 오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너무 덥고 습해요.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평소에 관광지에 잘 안 가잖아. 학생들에게 서울을 소개하려고 오랜만에 관광지에 갔는데 어땠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으니까 한국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니까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어떤 차이점이 있어? 첫 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어요. 맞아. 예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진짜 찾기 어려워졌어.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하니까 가정용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어. 특히 버스를 탈 때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는데 버스를 타기 전에 버릴 곳이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불편하다는 말이 많아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고 쓰레기통을 없앴다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서 더 더러워졌어. 또 다른 점이 있어? 커피 하니까 생각났는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포장을 할지 매장에서 먹을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아. 법이 바뀌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어. 대신 음료를 마시다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직원한테 요청하면 돼.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좋은 점이 생각났어요.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팁을 꼭 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계산할 때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직원이 불친절할 때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진짜 아까워요. 맞아. 직원들의 월급은 음식점 사장이 줘야 하고 팁은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을 때만 내면 좋겠어. 또 음식점이랑 관련된 건데 한국 길거리 음식은 너무 비싸요. 한국에 오면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외국의 야식장은 음식점보다 싸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음식점이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음식점보다 깨끗하지도 않고요. 횟집도 마찬가지야.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면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수산시장이나 횟집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진짜 많아.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시가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비싸게 팔아. 맞아요.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횟집에 갔는데 맛없고 비싸기만 했잖아요. 진짜 실망했어요. 그런데 리뷰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문제야. 한국에서 사람들이 음식점에 갈 때 네이버 리뷰를 자주 보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 음식점에서도 리뷰를 쓰면 음료나 디저트를 무료로 주니까 더 심해졌어. 그래서 네이버 지도 말고 카카오맵을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리뷰 이벤트를 안 해서 솔직한 리뷰가 많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생각났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구글맵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 비해 음식점에 대한 리뷰도 별로 없고요. 맞아. 우리는 오히려 구글을 잘 안 쓰는데 외국인 관광들한테는 그게 불편하겠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탔잖아. 어땠어?
이것도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진짜 잘 되어 있고 30분 안에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동대문, 인사동, 명동이 다 가까워서 굳이 시티투어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버스비가 2만 원인데 배차 간격이 40분이라서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4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건 좀 불편하네. 그리고 내렸던 투어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 외국인이라면 불편할 것 같아. 위치도 잘 모르고. 맞아요. 제가 명동에서 한번 내렸는데 명동이 복잡하니까 다시 버스 정류장을 찾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냥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투어버스는 2만 원이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정이 짧은 관광객들은 갈아타지 않고 관광지에 바로 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시간 맞춰서 타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 외국에서 지하철 타는 건 어때? 프랑스나 싱가포르에선 지하철을 탈 때 종착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방향을 찾기가 쉬웠는데 한국은 종착역 대신에 사람들이 자주 가는 역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방향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별로 없어서 캐리어나 쇼핑백을 들고 다닐 때 불편했어요. 대신 가장 좋은 점은 소매치기가 없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소매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신경 쓰느라 해외여행을 잘 즐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 택시를 타야 하는데 계속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택시 앱으로 예약된 택시는 초록색으로 예약이라고 써 있고 이용 가능한 택시는 빨간색으로 빈 차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한국어를 몰라서 초록색이니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색깔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용 불가능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잖아요. 진짜 그렇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당하니까 기분 나빴겠다. 영어로도 표시해줬으면 이해했을 텐데. 맞아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문화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실제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한국에 오면 더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한국인이라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아, 그리고 오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도 갔는데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봐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어. 예전에는 한복을 특별한 날에만 입었잖아. 근데 지금은 관광지에 한복 대여점도 많이 있고 생활 한복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어. 한복 예약은 온라인으로 했어? 아니요. 작년에 갔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길거리에 대여점이 많고 가격도 다 비슷해서 아무 데나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머리 장신구도 많아서 좋았어요. 가방도 무료로 빌려주고요. 경복궁 입장료가 원래 3,000원인데 한복을 입으면 무료잖아. 그게 좋았어. 아,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 주말에는 더 많겠지? 네, 휴가철이라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흐려서 덜 더웠어요. 그러게. 만약 더웠다면 한복을 입는 게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사극을 좋아하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가보는 건 특별한 경험일 거야. 수정이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